콤파스 3D 기초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7장에서는 부품에 대한 상세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 옵션 설정, 모델과 연관된 도면 작성하기, 도면 타이틀 블록 수정, 화살표 방향에 대한 투상도 배치하기, 기술 요구사항 추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스 3D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다음 어셈블리 문서를 생성해 줍니다. 먼저 도면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에 설정, 파라미터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문서 탭으로 이동해서 그래픽 문서, 문서 파라미터를 이동한 다음 뷰를 클릭해 줍니다. 가장 먼저 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디폴트 값으로 그 아래에 옵션 3개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옵션을 체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옵션은 타이틀 블록과 뷰의 배율을 링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면의 부품에 대한 뷰의 배율을 수정하면 타이틀 블록에 적힌 배율이 수정된 배율에 맞게 자동으로 그 값이 바뀌는 것이죠.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면 배율 수정 시 타이틀 블록의 배율을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타이틀 블록을 클릭해서 질량 단위를 그램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치수로 이동합니다. 치수로 이동해서 공차와 영역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디폴트 공차를 클릭해 줍니다. 디폴트 공차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입력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눌러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면을 단순화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6장에서 만들었던 홀더라는 폴더 안에 로드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파일에서 구성 요소 추가를 클릭한 다음 우리가 홀더라는 폴더를 만들었었죠. 거기에 있는 로드 부품을 불러옵니다. 이 로드라는 부품을 원점에 위치시킵니다. 지난 강의에서 원점에 위치시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원점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서의 속성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패널에 문서를 클릭한 다음 모델 속성을 클릭해 줍니다. 이 문서의 명칭을 로드로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게 되면 툴바 패널에 모델에서 도면 생성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부품에 대한 도면이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 됩니다. 어셈블리 문서 옆에 생성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사용 불가, 현재 모델은 파일로 저장되지 않음.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모델에서 도면 생성 이 버튼을 눌러서 부품에 대한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서를 저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툴바 패널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문서를 저장해 줍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폴더 안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모아놓는 게 관리하기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저의 경우에도 이번 또 로드라는 부품을 이 홀더라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 저장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모델에서 도면 생성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왼쪽 파라미터 패널에 보게 되면 OMT02.001, 즉 이 로드 부품을 가리키는 문서가 있는데 이 부품에 대한 이 문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도면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 문서가 새로 생기면서 자동으로 이 부품에 대한 이 섀도우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면에 위치시킨 다음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패널의 모델 창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품에 대한 뷰를 보시면서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해서 방향을 좌측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도면을 클릭해서 이 뷰를 위치시켜 줍니다. 위치시킨 다음 확인해 보시면 이 타이틀 블록에 자동으로 메터리얼, 재질, 질량, 이런 부품 번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면 두 문서가 부품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 어셈블리 문서에서 부품의 구성 요소 속성을 확인해 보면 도면의 타이틀 블록에 채워진 이 값들이 다 이 부품의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정보를 이 어셈블리 문서에 있는 부품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도면의 타이틀 블록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두 문서가 하나의 부품으로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부품에 대한 수정이 생기면 다른 문서에도 그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치수를 수정하시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타이틀 블록의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할 부분에 대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왼쪽에 파라미터 부분에 타이틀 블록의 수정과 관련된 옵션이 뜨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재질의 명칭이 분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의 입력 형식을 분모 분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왼쪽 파라미터 패널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분수 형태의 이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높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분모와 분자가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그 아래 붙여넣기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기호를 지워주면 지금처럼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부품 뷰의 배율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문서에서 설정의 파라미터에 뷰와 타이틀 블록의 배율을 자동으로 링크시키는 옵션을 활성화했었죠. 뷰의 배율을 변경하면 이 타이틀 블록의 배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지, 즉 링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품을 불러올 때 배율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1:1이라는 배율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타이틀 블록 스케일에 1:1이라는 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뷰 속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보시게 되면 배열 1:1이 되어 있죠. 이 배열 1:1 설정한 기본값이 이 타이틀 블록에 링크되어서 자동으로 1:1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뷰를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배율 부분을 클릭한 다음 배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2:1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이 2: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처음에 했던 그 옵션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이 파란색 글씨가 아니라 까만 글씨로 나옵니다. 링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이 부분에 대한 배율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배율을 수정한다면 이 스케일에 대한 것을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줘야만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 상태로 옮긴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참조 분해라고 있죠. 링크를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옵션을 설정했던 것을 만약에 없었던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까만 글씨로 2대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시 배율을 임의대로 1대 4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 분명 뷰는 1대 4로 바뀌었지만 링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대 1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직접 1대 4로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링크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 상세도에 있는 뷰 1을 클릭한 다음 누르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1대 4로 되어 있는 이 링크된 이 스케일이 여기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원래 배율인 1대 1로 바꿔줍니다. 네, 1대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기본 옵션에 대한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면에 부품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스마트 치수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로드 부품에 대한 기본 치수 그대로가 표시가 되겠죠. 거칠기를 도면에 표시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의 심볼, 거칠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라미터의 가공 방법을 재질 레이어 유지로 바꿉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의 거칠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6.3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텍스트 모드로 넘어갑니다. 내선 및 문자에 이 특수 문자를 클릭해서 Surface Finish 그 아래에 있는 Top Without Feature를 클릭합니다.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이것을 도면 우측 상단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이 도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상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기술 사양, 설정 수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우측에 있는 이 모드를 빠져나가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기술 사양의 변경 저장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면 하단의 타이틀 블록 위에 다음과 같은 저희가 방금 입력한 기술 요구 사항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이 도면을 저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홀더라는 폴더 안에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이름은 로드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서포트라는 부품에 대한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어셈블리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파일에서 구성 요소 추가를 클릭하고 디스크로부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 폴더에 있는 서포트 부품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치시킨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델에서 도면 생성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이 문서를 저장해 줍니다. 저장해 주기 전에 먼저 이 문서의 속성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서포트로 입력해 줍니다. 확인 버튼, 그 다음 저장을 진행해 줍니다. 홀더라는 폴더 안에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마찬가지로 도면 생성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도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문서가 생성이 되면서 넘어오게 됩니다. 모델 창 표시를 클릭을 해서 이 모델 창을 보면서 이 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한 다음 좌측 뷰로 바꿔줍니다. 배율을 2대 1로 지정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것을 도면에 위치시킵니다. 타이틀 블록을 보시게 되면 재질, 질량, 그리고 방금 설정한 이 스케일에 대한 옵션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품 뷰에 대한 다른 방향의 투상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의 심볼, 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치시킨 뷰 하단에 수직이 되도록 두 점을 차례로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뷰를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이제 이 도면에 부품에 대한 치수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기입에 필요한 중심선을 그려주겠습니다. 툴바의 심볼 패널을 확장해서 두 점에 의한 중심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냅을 중간점으로 잡아줍니다. 다음과 같이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툴바 패널에 있는 스마트 치수를 클릭해서 도면에 있는 부품 뷰에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에는 선형치수, 수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를 클릭해서 각도 역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 치수, 고급 옵션에 텍스트 위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클릭한 다음 보기 편하게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방금 만들어 놓은 뷰에도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스냅을 중간점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스마트 치수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중심을 클릭해서 호를 클릭해 주면 호의 중심점까지의 치수를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 치수, 치수를 직경으로 입력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치수 기입이 끝났으면 이제 이 도면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에 기술 사양, 설정 수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기술 요구사항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이 텍스트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방금 입력한 기술 요구사항이 이 도면 밖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도면에서 뷰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위치를 조정하고 이제 글씨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요구사항을 더블 클릭합니다. 텍스트를 전체 선택한 다음 높이를 2.5로 선택합니다. 텍스트 문서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도면에 기술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 요구사항에 적은 것과 같은 도면의 치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치수에 별표를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20이라는 참고 치수에다가 별표를 붙이도록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를 툴바 패널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7장 부품에 대한 상세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콤파스 3D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